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365외과 대표원장 장태영입니다. 지금은 계속되는 수원 장편환내과의 이성근 원장님과 항문질환에 대한 딥토크, 항문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러닝 열풍이죠. 네. 러닝 그리고 운동, 매니아. 운동도 전국민 운동 시대에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전거, 과한 운동들이 항문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랑 항문 건강이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 전립선 막 아프고 항문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자전거가 이제 이 사타구니 쪽에서 받쳐주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오랫동안 타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과한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세상에 어떤 운동이든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건강한 운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문외과에서 근무하다 보면 운동을 과하게 하시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전거 아주 오래 타거나 너무 힘들게 무리한 다음에 오시는 경우 계시죠. 등산 너무 무리했더니 갑자기 치질이 심해졌다 이렇게 오시는 분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과하게 하면 아무래도 항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트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 치질이 있었는데 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고, 자전거가 이제 사타구니 쪽에서 항문 쪽까지 압박이 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오래 타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30분 탄다, 1시간 탄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 중에는 항문 질환이 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도 사이클은 앞으로 약간 숙여야 되고, 웨이트도 스쿼트 같은 거라면 이제 쪼그려 앉아야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옷이 특수한 옷이 있잖아요. 쿠션도 좀 있고 엉덩이가 좀 푹신푹신하고 이런 충분한 그런 준비만 하고 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전거가 안 좋다라는 또 오해를 하실까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서 과한 운동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경험상 자전거, 골프, 등산, 과도한 헬스, 그 다음에 이런 운동하고 간혹 오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면서 운동 많이 하고 웨이트 많이 하는데 또 식사는 안 하시고 변이 딱딱해지고 또 수분 많이 섭취 안 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그래서 항문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항문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수영, 요가, 산책, 조깅 이런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수영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안 걸리고 또 분산되니까 항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압력이 안 가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가나 스트레칭 이런 거는 언제나 좋은 운동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걷는 거 많이 하셨죠? 올레길도 걸으셨고 책도 내셨고 산티아고 다녀오신 건가요? 네, 산티아고, 히말라야, 트레킹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셔서 식견이 넓으십니다. 장태영 원장님이 최근에 춘천 마라톤 42.195km를 완주를 하셨단 말이죠. 여담입니다만 치질이 심해지지는 않았나요? 치질이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치질이 약간 있다고 느꼈던 거는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실 때 보면 술 마시고 나면 항문이 살짝 붓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방간도 있었고 스스로 보면 이제 지방간도 심하고 막 이랬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러닝 같은 걸 하고 다이어트를 좀 하니까 살이 빠지고 간이 좋아지니까 항문 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간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면 항문 쪽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도 신진대사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겠죠. 종합을 해보면 사실 좀 빠르게 걷기나 약하게 등산 같은 걷는 운동들, 약한 등산 같은 거, 수영, 그 다음에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 좀 무리하지 않은
자전거나 헬스 같은 거는 뭐 어떤 운동이든 운동은 저는 항문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무리하지 말자. 아까 다이어트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세도 너무 스쿼트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문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어떤 운동을 어떤 스케줄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30분 정도의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책도 좋고요. 요즘처럼 너무 추운 시기 피하시고 너무 더운 시기 피하셔서 운동하기 딱 좋은 시기에 하루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 30분 정도만 그냥 가볍게 걷기, 좀 빨리 걸으면 더 좋고요. 걷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돈이 안 들고요. 일단 하기 쉽고요. 네. 원장님은 어떤 운동 추천하십니까? 저는 약간 빠르게 뛰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약간 땀도 좀 나고, 걷다 보면 너무 천천히 걷게 되는데, 뛰는 건 일단 천천히 뛰어도 땀이 좀 나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뭐 한 2번 내지 3번 정도에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수영을 거기에 끼워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수영이 전체적인 밸런스에 달리기만 하면 상체 운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수영을 하면 물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하가 적어지죠. 수영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영 안 하시죠? 네, 뭐 저는 수영을 좀 배워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수영을 배우십시오. 장태영 원장님은 워낙 운동을 많이 하세요. 저랑 테니스 하고요. 얼마 전에 마라톤 하셨죠? 천인 3종 경기 이제 도전하신다. 내년에 철인 3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스키도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테니스에 빠져 있고요. 뭐 자료하면 나오고 테니스에 관련된 책도 내고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항문 건강이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사실 항문이 잘 붙지 않는다. 질환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전체적인 관리, 몸 관리를 하시면 식사 잘 하시고 술 잘 많이 안 드시고 운동하시고 하면 전체적인 몸의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항문 쪽도 많이 불편한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운동하고 항문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출혈하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항문에서 피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365과 장태영 원장이었고 고맙습니다. 네,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